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8월 13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기대감으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시황을 좀 보면 우리 시간으로 지난 수요일 밤에 미국의 7월 CPI가 발표됐는데요. 월별 흐름을 보면 6월 달에 1.3% 증가해서 7월 달에는 0.0% 나왔습니다. 서프라인 수치가 나왔죠. 전년 동기 대비 흐름을 보면 7월 달에 8.5%로 감소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근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달 9.5에서 이번에도 9.5로 안정적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원 물가도 감소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근원 물가는 그런 수치는 나오지 않았어요. 항목별로 보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4.6% 감소하면서 CPI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1.1% 수준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근원 물가 쪽에서는 중고차 시장이 마이너스 0.4% 감소, 의복 쪽이 마이너스 0.1%, 그리고 교통비가 마이너스 0.5% 감소하면서 근원 물가에 안정세를 좀 가져왔고요.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채권 시장의 흐름은 다행스럽게도 급락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완화되면 금리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기 때문에 또다시 금리가 급락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작년 5월 이후 만들었던 박스권의 안정적 흐름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또다시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3.1을 또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또 시장은 출렁거릴 거고요. 반대로 2.7을 깨고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면 또 출렁거릴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적정 수준에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그래야 증시 충격도 없을 거고요.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2.09% 급등하면서 13,000포인트를 찍었어요. 그런데 속도가 또 너무 빠르면 좋지 않다 그랬죠. 오늘의 급등에는 기계적 매매가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일정 저항선이 뚫리니까 쇼크버 물량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그것을 추격 매수하는 매수세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너무 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 한 방에 또 두들겨 맞을 수 있잖아요. 기계적 매매에 의해서. 그러니까 13,000을 진입해도 적당히 박스권을 만들면서 기간 조정을 보이는 게 매매하기도 좋고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덜 수가 있는 거죠. 충분한 매물 소화가 되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길 개인적으로는 기대합니다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시장이 정하겠죠. 계속 추이는 지켜봐야 됩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나스닥의 분위기를 잘 타고 있습니다만 무역수지 적자 부담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 고점에서 놀고 있습니다. 8월 10일까지 수출이 23.2% 증가하면서 수출은 긍정적이었는데 수입도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가 약 77억 달러 수준까지 됐어요.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5개월 연속 적자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또다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상당히 부정적이죠. 8월 10일까지 수출입 현황 보시게 되면 지난달 10일까지는 마이너스 55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8월 10일까지 수준은 마이너스 77억 달러 근처다. 연간 누계로 보면 229억 달러입니다. 적지 않은 거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쪽이 지금 8월 달에 5.1% 감소됐고 무선통신기기도 17.7% 감소했어요. 다행히 석유 제품이 급증하고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어느 정도 방어는 해줬습니다만 적자를 피할 수는 없었고요. 중국과 홍콩 쪽이 역시 무역 적자의 또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향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수출 현황의 주요 국가 중에 미국이 17.5% 증가를 했었는데 수입도 17.4%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 수입 모두 다 증가를 하지만 수입 쪽의 증가가 더 커지면 미국 쪽에서도 무역 수입 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중국, 일본 우리의 주요 수출국들의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증가되는 쪽이니까 향후 전망이 좋지 않잖아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네옴시티에 관련돼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금주에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한국 대사관으로 왕세자의 방한이 접수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지금 조율 중인 상태라고 하고 있는데 올해가 될지 내년 될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올해가 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미 2년 전부터 소개가 됐던 네옴시티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말도 많았었는데 일단은 사우디 쪽에서 네옴시티 관련된 동영상도 올렸으니까요.
유튜브에서 네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쓰셔도 돼요. 네옴이라고 검색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더 라인에 대한 내용을 홍보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더군요. 길이가 무려 170km고요. 폭은 200m입니다. 요 폭이 200m, 길이가 170km입니다. 엄청나죠? 위에는 녹지를 만들고 그 밑으로 도시를 만들고 아주 지하 쪽에서는 터널을 뚫어서 교통수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사곤이라고 하는 산업도시를 통해서 벤처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을 육성하고 또 친환경 관광단지 트로제나를 건설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건설 수주가 급감했다가 2021년부터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데 그 반등에 사우디하고 UAE 같은 중동 지역이 있으니까 앞으로 다시 중동 붐이 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기대감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네옴시티 관련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주 뭐 그림만 보면 기가 막히죠. 자, 위에는 녹지, 이 안에는 도시, 지하로는 터널 뚫어서 교통,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산업단지에 그린 수소차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멋있죠? 차 자체가 이렇게 만약에 진짜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까 옥사곤 보셨죠? 여기서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는 어쨌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향후 먹거리로 개발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현대건설이 6월 달에 관련 공시를 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된 총 12.5km 길이의 터널 공사를 수주했다는 건데요. 삼성물산하고 컨소시엄으로 따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본인들이 따낸 금액은 하나로 7,230억 정도가 됩니다. 2025년까지 이것을 이제 공사하기로 계약을 한 거고요. 삼성물산도 향후에 뭐 공시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한미글로벌이 작년도 6월 달에 네온 스마트시티 관련한 건설관리 용역을 수주했다는 뉴스를 내보냈어요. 금액은 26억대로 아주 미비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 수주를 통해서 수천억 대까지 한번 도전해보겠다, 뭐 이런 썰들을 풀고 있는데 그건 뭐 가봐야 하는 거고요. 일단 재료가 반영되면서 수급이 형성되면 뭐 매매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종합 건축 설계 쪽, 건설사 관리 용역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히림이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일단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이 부각이 됐고요. 다만 고점에 매물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매매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설주들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쪽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보죠. 현대건설이 네옴시티 관련된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거래가 계속 수반이 된다는 게 긍정적이죠. 하루짜리 거래가 아니라 3일 연속 거래가 일정 부분 수반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림한 패턴으로 잘 올라오고 있는데 조정이 나오면 그때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가총액 또 5조짜리인데 적지 않죠. 눌림목이 진행이 될 때 중요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양봉을 만들고 양음양 패턴을 만들었던 그 자리죠. 양봉의 종가 자리 46,350원을 종가상으로는 훼손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 근처에 오게 되면 거래량 없이 떨어졌다 그러면 매매해서 분할 매수할 관점에서 들어갔다가 반등하면 역시 분할 매도해서 차익 실현하는 그런 부분에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추세가 꾸준히 연장되는 그런 구간에서의 눌림목만 노리셔야 되는 겁니다. 원자력 관련 주제에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있는데 고점에서 조정이 깊어졌고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수급이 좀 개선됐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매매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초가가 깨지 말아야 되겠죠. 네, 조정 나오면 시초가가 깨지 않고 움직여야 되는데 매매할 자리는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이 이격이 조금 좁혀지는 과정을 보셔야 될 거예요. 네옴시티 관련해서 가장 좀 부각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태양광 쪽인데 중국의 저가 수주가 문제입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주들이 정말 강력한 수급을 형성할 수도 있을 텐데 네옴시티 외의 재료가 있어서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하지만 8조짜리 대형주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조정이 거래량 없이 역시 눌림목이 깊어지는 부분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면서 매매 전략을 써야 되겠죠. 자, 주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깔끔해집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고
주봉이 형성될 때마다 조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꼬리를 달죠. 꼬리 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꼬리 달고 쭉 떨어지면 이런 꼬리 부분에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주봉의 꼬리 부분, 거래량 없이 떨어지면 이런 주봉의 꼬리 부분, 이런 쪽에서 분할 매수해서 반등하면 분할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한미 글로벌이 상승 N자형으로 바닥을 좀 탈출하려고 하고 있고 거래도 일정 부분 실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초가죠. 12,400원을 종가상으로 훼손하지 않고 움직여야지 이 재료가 계속 반영되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 여기 물려있는 자리고 물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필요하고요. 히링 같은 경우도 보시면 주가가 고점에서 다 물린 자리에 지금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필요한 겁니다. 눌림목이 깊어질 수 있어요. 이 강세가 유지되려면 이 시초가를 깨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급등락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림을 매매하려면 아예 눌림목이 깊어지는 구간, 다시 원위치하는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현대건설 같이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지금 재료로 수반되면서 추세를 만들고 수급이 유지되는 그런 종목을 다루는 게 수익의 폭은 크지 않아도 매매하는데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기대감에 수소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푸얼셀이 바닥에서 또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수소는 갈 길이 멉니다만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쪽으로도 바람이 불게 되면 같이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과 S퓨얼셀, 범한 퓨얼셀 같은 수소 관련들도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현대건설을 대장으로 놓고 보시고 태양광에서는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는 두산 퓨얼셀 중심의 그런 흐름을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빈살만 방한 전까진 떡밥은 계속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인이었습니다.